가보도록 할게요. 자, 주제 첫 번째 한번 봐볼까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입니다. 자, 여러분 일단은 그 주제도 주제인데 여러분 지금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가 상당히 지금 연습이 덜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진중모 성적표 가는 거 아시죠? 자기 위치 갈 겁니다. 어디가 될지. 자기가 몇 등급 안에 들어갈지도 다 표시돼서 가니까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반성하시고요. 자, 2차 방정식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래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 우리가 2차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럼 이 2차 방정식은 뭘 구하기 위한 문제지? 바로 0 되게 하는 이 x값, 한 글자로 뭐라고 말하죠? 근을 그치? 해 또는 근을 찾기 위한 식이 바로 2차 방정식이다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요. 2차 방정식에다 여기다 는 y로 고치면 우린 뭐라고 말하죠? 2차 함수라고 해요. 그럼 결국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차이점은 뭐냐면 함수면 y축이 필요하고요. 2차 방정식은 y축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 2차식이 공중에 붕 떠 있을 수도 있고 한 점에 닿을 수도 있고 아니면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얘 같은 경우는 실근이 없다라고 말하셔야 돼요. 그리고 얘는 실근이 두 개인데 그게 중복된 근이다 그래서 중근이라고 하고요. 얘처럼 두 점에서 만날 때는 얘는 실근이 두 개 있다. 근데 얘는 서로 다른이다 라고 말을 붙여야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판별식이란 식이 무슨 식이라고 했죠? 판별식은? 여러분들한테 안 했었나 보네. 우리가 앞으로 이 판별식이라는 건 참 불쌍한 공식이에요. 왜냐면 지구상에서 수학에서 너무 중요한 식이야. 그치? 여러분들 지금 거의 2차 방정식, 2차 함수 풀 때 판별식 없으면 못 푸는 문제도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별식이 왜 불쌍한 식이냐면 판별식은요. 실근의 개수만 알려주고 더 이상 알려주는 게 우리한테 없어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공식인데도 불구하고 꼴랑 알려주는 건 실근의 개수예요. 무슨 뜻이냐? 이렇게 실근이 없으면 판별식은 0보다 작다고요. 한 점에서 만나면 판별식은 0이다고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 판별식은 0보다 크다예요. 근데 내가 한번 물어볼게 얘들아. 물어볼게. 여기서 지금 실근이 두 개 나왔다고 칠게. 실근이 두 개 나왔는데 저 실근의 부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뿔뿔일지 뿔마일지 아니면 마마일지는 몰라요. 또 하나 만약에 실근이 두 개 나왔는데 이 두 개 다 2보다 커요? 작아요? 몰라요. 판별식은 실근의 개수만 알려주는 공식이지 얘 갖다가 우리는 부호도 추론할 수 없고요. 그리고 어떤 값보다 크다 작다도 추론할 수 없어요. 오로지 실근의 개수밖에 몰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읽고 뭔가 실근의 개수 또는 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일단은 판별식은 무조건 써야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근의 부호라든가 크기를 물어볼 때는 판별식은 사용하긴 사용하겠지만 얘 갖다가 100% 알 수는 없다라는 거지.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볼게. 이 실근의 부호라든가 실근이 뭐보다 크다, 뭐보다 작다 이걸 우리가 혹시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그 개념을? 혹시 배웠나? 바로 근의 분리라고 하죠. 혹시 근의 분리 들어본 적 있어요? 처음 들어봐? 그럼 너네 이번 시험 큰일 났는데. 근의 분리라는 거 처음 들어봐? 근을 진짜 말 그대로 분리를 해보자 이거야. 자, 그럼 내가 이거 주제랑 상관없지만 일단 여러분들 알려줄게요. 그래야지만 이번 시험에서 한 문제에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 한번 나중에 접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자, 이렇게 2차식이 이렇게 생겼으면 근이 몇 개 같죠? 두 근 같죠? 근데 내가 너네들한테 이렇게 근 두 개가 P라는 숫자보다 여기가 P거든요? P라는 숫자보다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두 근이 이렇게 나왔는데 P 값이 두 근보다 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근이 P보다 크다. 두 근이 P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이게 근의 분리라는 건데 몇몇몇 법칙이냐면 331 법칙이라고 해요. 왜 331 법칙이라고 하냐면 세 가지, 한 가지만 따지면 답이 나와요. 세 가지, 한 가지만 따지면 답이 나와요. 그럼 한번 보여줄게. 이 그림을 외워두면 솔직히 되게 쉬워요. 그림. 잘 봐. 집중해야 돼.
자, 첫 번째. 일단 얘들아, 근 자체가 여기 그림에서 몇 개가 보여? 2개지. 그럼 판별식은 뭐 나올 것 같아? 0보다 크다 나와. 자, 얘도 지금 근 몇 개 있어? 2개 있지. 그래서 얘도 판별식은 뭐 나와? 0보다 크다 나오면 돼. 아직 얘는 하지 마. 얘는. 자, 두 번째. 선생님, 이게 fx인데요. p 값을 넣었을 때 무슨 값이 나왔지, 얘들아? 양수지.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p 넣었을 때 양수다. 저 식에다가 p 넣었을 때 양수다. 얘도 p 넣었을 때 뭐 나와? 양수다야. 근데 그러면 얘랑 얘랑은 전혀 차이가 없는데 문제가 다르잖아요. 얘는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얘는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인데 차이점이 하나 있어야겠지. 그게 바로 뭐냐? 우리 얘들아, 2차 함수에서 요 가운데를 뭐라고 말하죠? 축이라고 해요. 지금 축이 얘는 p보다 어때요? 커요. 그래서 얘는 축이 p보다 크고요. 얘는 축이 p보다 어때요? 작아요. 그래서 얘는 세 가지만 따지면 바로 답이 나와요. 이해하셨죠, 주하나? 집중해라.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한번 가볼게. 세 번째는 한 가지만 따지면 답이거든요. 그럼 이 중에 셋 중에 하나만 따지면 돼요. 셋 중에 하나. 자, 근데 이게 충격적이게도 1, 2, 3번 중에 2번을 따지면 답이 나와요. 무슨 뜻이냐? 얘가 p 넣었을 때 뭐가 나와요? 음수가 나와요. 그럼 끝이에요. 근데 그럼 왜 얘는 판별식도 안 따지고 축도 안 따지고 그냥 p 넣었을 때 음수 나오면 왜 돼요? 라고 하면 잘 봐. p 넣었을 때 음수 나오면 알아서 2개 가져요. 그러니까 굳이 얘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2개일 거니까. 그리고 축이라는 것 자체는 p보다 작을 때든 클 때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영향을 안 끼치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p 넣었을 때 음수만 되면 돼요. 라는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근의 분리라고 해요.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N반이 됐든 F반이 됐든 아마 지금 가서 풀라 그래도 못 풀 거예요. 근의 분리는 잘 안 보여, 문제에서. 그래서 개념은 일단 알고 있으면 나중에 혹시 제가 나중에 요 별거 없었 때 다음 주제 때 한번 요걸 갖고 와볼게요. 요게 풀리는 거. 자, 그럼 일단은 선생님이 지금 판별식을 설명하다가 여기까지 간 거고요. 자, 한번 우리 그럼 1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1번 문제는 이제 삼각형 문제인데 사실은 이 삼각형이 어디랑 밀접하게 갈려있냐면 삼각형 문제는 사실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죠? 삼각형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사실 인수분해 파트예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삼각형이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곱셈 공식 중에 요거 기억나세요?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이 3abc일 때 여러분 이거 무슨 삼각형이라고 외웠죠? 그치, 이거 정삼각형이라고 외웠어요. 요게 사실은 곱셈 공식 인수분해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원래 삼각형 문제는 제일 많이 다루는 데가 인수분해 파트예요. 근데 이게 2차 방정식에서도 또 나와요. 근데 2차 방정식이랑 콜라보레이션은 어떻게 돼서 나오냐면 말 그대로 판별식을 이용해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 문제 보시면 a 플러스 b의 x제곱 그 다음 플러스 2cx 플러스 a 마이너스 b라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얘가요 x에 대한 완전 제곱식이 나왔으면 좋겠대. 얘들아, 우리 완전 제곱식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무슨 근을 갖는 거지? 중근. 그럼 중근을 갖는다라는 건 얘가 무조건 판별식이 뭐 될 수밖에 없어? 0. 그래서 짝수공식 판별식을 써보자 이거야. 자, 짝수공식 판별식 써볼게. b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제발 부탁인데 짝수공식 쓸 거면 확실하게 쓰고 안 쓸 거면 쓰지 마세요. 가끔가다 시험지 보면 앞에는 짝수공식 쓰고 뒤에는 홀수공식 쓰는 애들 되게 많아. 빨리빨리 풀다 보면. 자, 그럼 얘 한번 해보면 c제곱에서 합차니까 a제곱 빼기 b제곱이 나오고 마이너스 던져주면 c제곱에서 b제곱을 더했더니 뺐더니 a제곱이다. 그게 반별식 0 나오더라 라는 거지. 그럼 얘들아, 우리 이것 때문에 무슨 삼각형인 게 바로 보여? 빗변이? 그렇지. 근데 얘들아, 나 하나 질문이 있어. 너네들 이번에 어차피 단답형 3문제 객관식 27문제니까 단답형에서 이제 애들이 요걸 질문해. 빗변이 A인 직각삼각형이 답이에요?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 답이에요? 둘 중에 뭘 적어야 돼요? 라고 제일 많이 물어봐. 둘 다 써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빗변이 A면 빗변이 A인 직각삼각형이다 라고 써주면 돼요. 이렇게. 근데 우리 수학에서요. 길이가 소문자면 맞은편 각은 무조건 대문자예요.
너네 마음대로, 얘들아, 너네 지금까지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문제마다 A, B, C, D가 위치가 다 다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수학도 약속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하나를 A라고 잡으면요, 무조건 반시계 방향이에요. 반시계 방향으로 BC가 돌아가야 돼요. 만약에 선생님 이쪽이 A면요, 그 다음 반시계 방향으로 BC가 돌아가면 돼요. 그리고 또 수학 약속은 항상 각들은 항상 대문자를 써야 돼요. 그리고 길이들은 항상 소문자를 쓰는데, 어디다 소문자를 쓰냐? 각의 맞은편, 변을 무조건 소문자로 쓰셔야 됩니다. 너네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야. 너네 마음대로, 어떤 애들 막 진중모 같은 거 보면 지 멋대로야. 이렇게 하고 여기 A, B, C라고 잡더라고. 지 멋대로. 그게 아니라 각의 맞은편이 무조건 소문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예요. 그래서 여기 길이가 A면 여기 각도가 대문자 A 각도예요. 따라서 빗변이 A인 직각삼각형도 되지만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다 라고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호로 요거 쓰셔야 돼요. 고등학교는 중학교 선생님들처럼 너네들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무슨 뜻이냐면 너네들이 어차피 학원 다니고 과외 배우고 인강 볼 거 다 알아. 그 말 뜻은 뭐냐면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자기가 생각한 답이랑 다르면 무조건 깎아버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학교 선생님하고 시시비비 걸리기 싫으면 단답형 쓸 때 제발 부탁인데 단위 안 쓰면 무조건 다 틀려요. 단위. 그리고 이대국어는 단답형 점수가 커요. 그래서 한두 개만 틀려도 우르르 날아갈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아까 말했지만 분석표 날아간다 그랬죠. 분석표 받으면 자기가 틀린 번호 체크돼 있고 정답률 나오고 맨 마지막이 뭐냐면 우리 학원 이대부고 전체생을 정규분포표로 만들어놨어. 이렇게 히스토그램으로 나갈 거야. 이렇게. 네 점수대가 몇 명이 있다라고. 그리고 자기 건 노란 색깔이 색칠돼서 나갈 거야. 그럼 무슨 뜻이야? 내가 앞에서부터 몇 명쯤에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학원이 지금 60명이에요. 그럼 10%면 몇 명이지? 6명이 지금 1등급이야. 학원 내에서는. 그래서 앞에서 인원수 셌더니 자기가 한 20등 할 것 같아. 그럼 이제 잘 계산해 봐야겠지. 근데 학교로 따지면 5배, 단순하게 계산하면 학교 학생 수가 300명이라고 하면 5배를 하면 되니까 30등까지가 만약에 이 시험지로 봤다면 30등까지가 1등급이라는 거니까 오늘 어제 갔나 너네? 민호쌤이 어제 갔을 수도 있겠다. 그럼 오늘 보낼 거야. 오늘 가면 요 분석표 잘 보고 보는 법 모르겠다 하면은 담임선생님한테 말해서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아셨죠? 자, 그래서 1번의 답은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된다라는 거지. 그럼 한 문제 한번 풀어볼게. 3번 시작. 3번. 자, 5초 뒤에 마무리 할게요. 자, 끝낼게요. 일단은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고 했는데 식 자체가 조금 이상하죠. 2차 계수랑 1차 계수는 문제 없는데 2차 계수랑 상수항이 이상해. 왜? 마음대로 묶어놨거든. A랑 C로.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전개해서 2차는 2차끼리, 1차는 얘밖에 없으니까 1차는 냅두고 그 다음 상수항끼리로 쪼개야 될 것 같아. 그럼 첫 번째, 2차 가진 거 보니까 여기 A 하나 나오고
여기 2차 가진 거 보니까 마이너스 C가 나와. 그리고 상수항은 저 앞에서 A가 나왔고 여기서 C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 판별식을 써야 될 것 같아. 자, 짝수 공식 써볼게. 판별식. 자, B제곱 2로 나눠서 제곱하고 마이너스 AC니까 A 마이너스 C에다가 A 플러스 C를 곱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B제곱에서 A제곱 합차니까 이렇게 나왔을 거고, 얘는 결국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은 0이더라. 그러면 안 봐도 비디오지. 얘 자체가 넘어가주면 되니까 얘는 아마 빗변이 A인 직각 삼각형이더라 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형님, 근데요, 여기서 넓이를 구해달래요. 어떻게 구해요? 일단 여기서 얘 때문에 피타고라스니까 방금 말했듯이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A제곱이란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3개 다 더한 건 50이래. 그러면 여기서 B제곱 더하기 C제곱 대신에 A제곱으로 투입을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2A제곱은 50이 나올 거고 A제곱은 25다라는 거지. 자, 근데 얘들아, 맨 마지막 줄 읽어볼래? 문제 맨 마지막 줄. 뭐라고 써있지? 단 해놓고 A, B, C는 무슨 수라고 나왔어? 자, 우리 수학에서 내가 이거 너네들한테 한 4번 정도 말했던 걸로 기억해. 이렇게 미지수에 조건이 걸려. 자연수 또는 양의 정수 또는 음의 정수, 이렇게 부호까지 결정됐어. 이렇게 미지수가 실수가 아니라 3가지 중에 하나로 나오잖아? 그럼 노가다야. 무조건 마지막엔 노가다 띄는 건데, 또 현명하게 다행히도 A제곱이 25니까 A는 뭐 나올 수밖에 없어? 5가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25라는 사실을 알았고, 근데 그럼 BC가 구해져요? 구해지지. 왜? 자연수니까 우리 수학에서 제곱 더해서 25 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지. 그치. 16 더하기 9밖에 없으니까 둘 중에 누가 4고 누가 3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얘가 4고 얘가 3이라고 한들 거꾸로든 어쨌든 넓이는 뭐가 나온다? 4, 3, 11을 2로 나눈 6이 나온다라는 거지. 이해하셨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주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주제. 자, 여러분 잘 봐. 선생님이 여러분들 2차 방정식 개념 설명 안 했다 보니까 민호쌤이 어디까지 어떻게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아예 처음이다라는 가정하에 해볼게. 어차피 유형이 4개밖에 없으니까. 우리 수학에서 아까 방금대로 X축과 안 닿을 수도 있고 한 점에서 닿을 수도 있고 두 점에서 닿을 수도 있었어.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판단한다 그랬지? 2차 방정식에서는 누구 갖다가? 판별식 갖다가. 그래서 얘는 판별식 갖다가 근의 개수를 알 수 있었어. 근데 얘들아, 내가 이제 문제를 이렇게 바꿔볼게.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잘 봐.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직선과 2차 곡선이 안 만날 수도 있어. 그치? 근데 요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해석을 해보면 선생님, X축과 안 만나요. 2차 곡선이 직선과 안 만나요. 2차 곡선이 X축과 한 점에서 만나요. 2차 함수가 직선에서 한 점에서 만나요. 2차 방정식이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요. 2차 함수가 직선과 두 점에서 만나요. 어때요? 같은 개념이라는 거야. 그럼 선생님 차이점이 없잖아요 라고 하면 안 되고, 차이점은 뭐밖에 없냐면 얘는 어떻게 문제가 나왔냐면 2차 함수가 나오고 여기가 는 0이었을 거야. 근데 얘는 어떻게 나오냐면 얘가 fx고 이 분홍 색깔이 gx로 나왔을 거야.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fx와 gx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문제가 이쪽이 gx로 바뀌는 거야. 자, 다시 한 번 더. 는 0이면 x축과의 교점이지만 는 gx면 뭐다? 서로 직선과 곡선의 위치 관계를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 그러니까 말만 바꾸면 돼. 너네가 말을. x축과 두 점에서 닿아요. 직선과 곡선이 두 점에서 만나요. x축과 안 만나요. 직선과 2차 곡선은 안 만나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지. 근데 선생님 큰일 났어요. 왜? 여기가 는 0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판별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거 갖다가 두 점, 한 점 안 만난다를 판단할 수 있는데 얘는 지금 여기가 는 0이 아니니까 판별식 못 쓰지 않아요? 그렇지, 못 써.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얘를 반대로 넘기는 거야. 반대로 넘기면 우리는 fx 빼기 gx가 나올 거고 는 0으로 바뀌더라 라는 거야. 그럼 이제 는 0으로 바뀌었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뭘 써먹으면 돼? 판별식을 써먹어주면 되겠다라는 거야.
근데 그러면 여기 얘를 반대쪽으로 넘겨서 는 0을 만든 다음에 판별식을 쓰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2점, 판별식이 0이면 1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안 만난다라고 말할 텐데, 그럼 얘는 X축과 2점, X축과 1점, X축과 0점이라고 대답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교점이 2개, 교점이 하나, 교점이 없다라고 말해야 돼? 바로 방금 뒤에 말한 교점의 개수로 대답해주면 된다 이거야. 이해가? 이해가? 그러니까 너네들이 문제마다 표현을 바꿔서 말하면 되는 거야. 는 0일 땐 X축과의 교점, 는 GX일 때는 교점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진짜로 이해가?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들아 문제가 이렇게 나와. Y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와 Y는 2X 플러스 K가 그래놓고 이렇게 나와. 1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라. 2번 중근을 만나라 또는 접해라 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접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도 우린 당황하지 말고 선생님 얘네들이 어떻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요? 그러면 그거는 교점을 의미하는 거니까 빨리 어떻게 해라? 두 식을 먼저 같다고 두는 거야. 집중해야 돼. 근데 이렇게 되면 판별식을 못 써.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얘를 반대로 넘기는 거야. 그럼 이 식 자체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 마이너스 k가 나오니까 이제 는 0이 되지 않았냐? 그럼 이제 우리는 판별식을 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이요? 다시 말하면 교점이 2개 있으란 말이네요. 아, 여기서 판별식이 1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면 되겠네요. 그래서 k는 4보다 크다가 정답이 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이건 안 봐도 비디오지. 왜? 똑같이 넘겨서 판별식은 0 쓸 거니까 오히려 k는 뭐가 나오겠어? 그렇지. 그럼 만나지 않는다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을 거니까 뭐 나오겠어? k는 4보다? 그렇지. 하나만 찾으면 줄줄이 반대 모양이 나오더라 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 가셨습니까? 진짜로 이해가? 자, 그러면 이제 4번 문제 한번 가볼게. 집중해야 돼. 지금이 가장 집중해야 되는 시기야. 시험이 다가올수록 풀어지는 애들이 있거든. 그러면 안 돼, 얘들아. 시험 끝나면 시험 점수 잘 나오면 다 보상해줘. 니네가 스스로 공부할 거야, 진짜로. 자, 4번 문제 한번 봐볼게. 2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 1번, fx는 1에서 최대값 9를 갖는다. 그럼 물어볼게, 얘들아. 범위 줬어, 안 줬어? 안 줬지? 얘들아, 범위 안 주면 뭐가 전제로 깔려있지? 그렇지, 모든 실수. 근데 최대값을 갖는데 그럼 무조건 얘 무슨 모양이어야 돼? 위로 볼록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1 넣었을 때 뭐가 나온다? 최대값 9를 갖는다라는 거지. 그러면 유진아, 너 식 만들어봐. fx. 식 어떻게 만들지? fx는 꼭지점이 1,9라는 사실 알고 있어. 식 어떻게 만들어, 유진아? x 1의 제곱 더하기 9. 근데 최고치 함계수 아직 안 알려줬어. 뭐라고 둬야 돼? k라고 두면 되겠지.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자기 꼴값 떤다고 최고치 함계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k라고 두는 친구들 있거든. 그러지 마. 얘들아, 요 앞에 개수가 양수가 됐든 음수가 됐든 항상 2차 개수는 k라고 둬야 돼. 선생님, 음수인 거 아는데요, 저? 음수인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k가 아니라 마이너스 k라고 두면 안 될까요? 그러지 마. 왜냐면 그러면 마지막에 꼭 실수하더라고. 저게 마이너스 k면. 나중에 가면 이 k가 2개 나올 수도 있거든. 자칫 잘못하다가. 그러니까 내가 실수하는 모델 보여줄게. 어떤 친구가 깝친다고 이렇게 풀었어. 아, 저 음수예요, 선생님. 주한이 같은 애지. 이렇게 풀었어. 그래놓고 막 문제를 풀었더니 k가 2개가 나왔어. 근데 애들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하고 풀었지? 최고치 함계수 음수야, 최고치 함계수 음수야, 최고치 함계수 음수야. 이거 체크한 애들 진짜 많아. 왜? 막상 마이너스 1 넣으면 최고치 함 뭐 되지? 양수돼. 자기가 이미 앞에 마이너스로 바꿔놔 놓고 여기서 구한 k값 2개 중 최고치 함계수가 음수라는 사실 때문에 얘를 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4를 넣어서 음수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고민하지 말고 그냥 k라고 잡으면 알아서 답이 음수 되는 거 고르면 돼. 알았지? 근데 얘들아, 이제 나 조건은 애들이 분석을 못해. 나 조건 보니까
그 fx는 접하고 직선 2x-y 플러스 1과 평행한 직선의 y절편은 9다라고 나왔어. 이게 사실은 직선의 방정식을 좀 배워야 되긴 하지만 중학교 때 배웠지. 잘 봐봐. 2차 곡선이 이렇게 있었어. 자, 얘들아, 평행하다는 건 기울기가 어때야 되지? 같아야 돼. 근데 접한대. 그럼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생겼나 봐. 그 접한대, 이렇게 한 점에서. 그 접하는 이 직선의 y절편이 9래. 이 직선에. 자, 봐봐. 여기서 이제 중학교를 얼만큼 공부를 했냐에 따라 이해도가 확 차이 나거든. 자, 여러분, 문제에서 준 직선이 뭐였죠? 2x-y 플러스 1이죠. 대답하는 친구 있을까? 자, 얘랑 뭐 한대요? 평행하죠. 그럼 기울기가 어떻죠? 같죠? 자, 중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한 애들. 그러니까 중학교 때 이미 좀 수학에 대해서 이해도 높은 친구들은 어떻게 푸는지 아세요? 선생님, 그러면 이 분홍색 직선은요, 2x-y 플러스 a는 0이겠네요. 바로 보여요. 근데 조금 그래도 계산, 수학을 좀 어려워했던 친구들은 어떻게 푸냐? 얘를 y눈으로 빨리 고쳐요. 이렇게. 그 다음 얘랑 기울기 똑같으니까요. 이렇게 둬도 되겠네요. 라는 거야. 자,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내가 말하는 건 그냥 수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첫 번째 방법이 떠오를 거고, 수학에 대한 저는 좀 어려웠어요 라고 하면 두 번째 방식으로 풀어도 돼요. 근데 그러면 왜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왜 나눠지죠? 라고 하면 얘가 더러울 수도 있어서 그래요. 기울기가. 더러우면 사실 1번 풀이가 제일 좋은 거고, 깨끗하면 얘 봐봐. 기울기 2인 거 바로 보이잖아.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럼 이거는 그냥 설명 안 할게. 그냥 여러분들은 이대로 해. y는 2x 플러스 1 찾은 다음에 기울기가 똑같으니까 2x라고 쓰고. 여러분, y절편이 몇이죠? 그럼 여기가 뭐라는 소리야? 그렇지. 그래서 이 직선이 바로, 요 직선 있죠? 요 직선이 바로 y는 2x 플러스 9였다라는 거지. 그럼 이제 물어볼게, 얘들아. 우리 저 직선 왜 찾았어? 직선 왜 찾았지, 얘들아? 대답해봐. 직선 왜 찾았어? 요거 왜 찾았어? 아, 얘 모르잖아, K. 얘 찾으려고 지금 이 직선 찾은 거야. 그럼 물어볼게. 이 직선 왜 찾는다고 이 K가 왜 구해져? 이 2차 곡선이랑 이 직선은 뭐 하고 있으니까? 접하고 있으니까. 뭘 써먹으려고? 판별식 써먹으려고. 그래서 이 두 식을 같다고 두는 거야. 그럼 같다고 두면 K, x-1의 제곱 플러스 9가 2x 플러스 9와 같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러면 9 없어지고. 자, 암산 한번 해볼게. 자, 간다. kx 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는 2x가 될 거고, 한쪽으로 넘기면서 2로 묶어볼게. 앞에다 묶을게. 2, 그 다음에 k 플러스 1에 x 플러스 k는 0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이게 결국 한 점에서 만나니까 판별식이 뭐 나와야 된다? 0 나와야 된다. 그래서 짝수공식 판별식 쓰자 이거지. k제곱 k제곱 날라가고 2k 플러스 1은 0이니까 따라서 k는 뭐다? 오케이. 끝났네. 이 2차식은 내가 찾고자 했던 2차식은 요렇게 생긴 2차식이었다 하라는 거. 문제가 뭘 구해달래? F2가? 이건 너무 넣으면 답이겠지. 분수 나오네. 이렇게. 자,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얘들아. 지금 이 문제에서 2차 방정식하고 직선이랑 모든 게 다 개념이 녹여져 있었어. 첫 번째, 너네 꼭지점 알려주면 식 세울 줄 알아. 첫 번째 평가했고. 두 번째,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 알려주면 이게 평행하다고 하면 너 요 두 식 찾을 수 있어? 그리고 그래서 거기서 내가 y절편 알려줬어. 그러면 이제 너는 여기서 k값 찾아야 되는데 문제에서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두 식을 같다고 둬서 판별식 0을 써서 fx를 완성할 수 있는지를 평가했던 문제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중간에 빵꾸 나면 아무것도 못해. 얘를 못 찾으면 당연히 시작도 못 할 거고,
직선의 방정식 모르면 당연히 뭐 판별식은 아예 접근도 못할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한 문제 한번 풀어볼게. 풀 수 있는지 한번 볼까? 일단 저는 5번 먼저 풀려볼게요. 그래도 제가 안 지울 테니까. 얘랑 똑같은 문제고 숫자만 바꿨거든요. 추워? 정신 차리자, 정신. 남윤이 풀었어? 아, 우리 에이스? 근데 왜 일요일이란 말이 붙어? 아, 원래 에이스. 알고 에이스. 원래 에이스가 아, 솔직히 에이스. 에이스 간다. 자, 시작할게. 쟤는 어차피 알고 있을 거니까. 몰라, 나도. 자, 일단 얘들아, 가조건 봐봐. 최소값 같는데. 그럼 얘 무조건 무슨 볼록이어야 돼? 아래로 볼록. 꼭지점이 몇 컴마 몇? 마이 컴마 7. 그래서 식은, 그림은 이렇게 생겼을 거고, 식 자체는 최고차항계수 안 알려줬으니까, 요렇게까지 세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근데 얘가 누구랑?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랑 뭐 한대, 이번엔? 얘는 대놓고 알려줬네? 이거랑 접한대. 이렇게. 그럼 우리 수학에서 접한다. 교점이 하나다. 라는 거는 결국 판별식 이용하라는 거니까 두 식을 어떻게 하자? 같다고 두자라는 거지. 얘와 어떤 식? 마이너스 2x 플러스 2랑. 자, 암산 좀 할까? 우리 다 넘길게. kx 제곱. 자, 여기 원래 4kx 나오거든. 근데 2로 묶어볼게. 2로 묶으면 2k가 나올 거고 얘가 넘으면 플러스 2니까 플러스 1의 x가 돼서 나올 거야. 그리고 여기 4k 나올 거고 얘 2가 넘어오니까 플러스 5는 0이다. 그럼 2차 방정식 문제로 바뀌지. 그러니까 우리는 한 점에서 만난대요, 선생님. 빨리 판별식 짝수 공식 써보자 라는 거지. b제곱 마이너스 ac, 이거는 그냥 바로바로 음수 곱할게. 아이고, 저 앞에 최고차항 계수가 k였네. 그러면 마이너스 4k 제곱 마이너스 5k는 0이다 라는 거지. 자, 4k 제곱 날라가고 여기 4k인데 얘 있으니까 마이너스 k고 플러스 1 나오니까 따라서 k는 몇이다? 1 이렇게 나오겠네. 문제가 뭘 찾아달래? F3 값 여기다 3 넣으면 되니까 25k 더하기 7인데 k가 1이었으니까 답은 32 이렇게 정답이다 라는 거지. 아셨죠? 자, 뒷장 넘어가 볼게. 자, 그 다음 주제는 복소수입니다. 복소수. 아, 그리고 얘들아, 나 하나만. 이건 너네들한테만 알려줄게. 지금 나도 아직 F반이랑 다른 반들은 지금 말을 못했거든. 다음 시간에 하려고. 근데 너네들은 이미 여기 한 김에 미리 말할게. 이게 가끔 가다가 지금 여기서 K 값이 하나만 나오잖아. 근데 이게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나올 때가 있거든. 두 개가. 그럼 만약에 K 값이 가끔 가다가 얘들아 봐봐. K가 가끔 0이랑 2 나올 때가 있거든. 예를 들어서. 근데 너네들 그냥 0은 무조건 안 돼요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되고 여기서 나온 K는
항상 뭔가 검산을 한번 해줘야 돼. 검산, 검토. 너네 시험 문제 푼 다음에 다시 앞으로 와서 이게 답인가 아닌가 검토를 하듯이 이 마지막에 나온 0이랑 2는 꼭 한번 검토해 줄 필요가 있거든. 근데 무슨 검토냐? 이걸 진짜 넣으라는 게 아니라, 넣어서 진짜 판별식이 0인지를 확인하라는 게 아니라 뭘까, 얘들아? 여기서 왜 0이랑 2 이렇게 나오면 2는 아무거나 나와도 돼. 근데 여기가 0 나오면 꼭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 뭐냐면 이거 무슨 식이지? 2차 함수지. 너네 첫 글자 두 글자가 뭐야? 2차지. 2차 함수라는 건 최고차가 무조건 몇 차 나와야 돼? 근데 가끔가다 K에 0 넣었더니 이거 2차 어떻게 돼? 사라지지. 그러면 안 돼. 이해가? 그래서 마지막에 나온 K를 혹시 넣었을 때 2차가 봐야 돼. 사라지는지를. 근데 그러면 0 넣으면 다 안 되겠네요? 저 0 다 빼도 되죠? 안 돼. 만약에 내가 문제를 이렇게 냈다고 칠게. 막 했더니 fx가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그랬더니 막 너네가 구했더니 a 값이 2개가 나왔어. 뭐 안 되지? 왜? 그치. 2차는 사라지니까. 그래서 근데 이게 더 웃긴 거 알려줘? 2가 될 때가 있다. 언제일 것 같아? 너네가 만들어봐. 학교 선생님이 이게 숙문은 이걸 냈거든? 숙문은 이런 문제들 되게 좋아해. 자, 봐봐. 이 문제는 이게 안 돼. 근데 숙문에선 이 2와 5가 되는 문제를 냈어. 어떻게 만들어주면 저 2까지 답이 될까? 너네가 한번 만들어봐. 너네 학생 입장에서, 선생님 입장에서. 2 넣으면 안 된대. 우리는 안 된다고 지웠어. 근데 2 넣어도 될 때가 있어. 언제일까? 몰라? 뭐냐면 문제 첫 줄에 써 있거든, 늘. 자, 같이 읽어볼게. 앞에 거 다시. 4번, 5번, 6번 봐봐. 힌트, 너네가 찾아봐. 이것 때문에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해봐. 4번, 5번, 6번에 대놓고 써 있어. 아니야. 그치. 4번, 5번, 6번 첫 줄에 네 글자가 뭐지? 2차 함수라고 써 있지. 진짜 꼬우는 거 좋아하는 선생님들은 2차 함수를 싹 지워. 그냥 함수라고 줘. 그럼 무슨 뜻이게? 2차가 아니어도 좋다 이거야. 2차가 아니어도 좋으니 2차가 된다면 2가 안 되는 거지만 2차란 말 없이 함수 fx가 이렇게 시작하는 문제 있거든. 그러면은 a가 2여도 상관없어. 이해 가세요? 왜냐면 직선과 직선도 한 점에서 만나거든. 이해가? 그래서 2차 곡선과 직선이 한 점에서만 만나는 게 아니라 직선과 직선도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문제 첫 줄을 잘 읽어야 돼. 아셨죠? 자, 우리 한번 복소수 가볼게. 이제 2개밖에 안 남았어. 이거랑 저 뒤에 있는 거 하나. 자, 복소수. 여러분. 그때 나 T반에서는 했었다. 우리 수의 체계에서 가장 위에 있는 포식자가 누구죠? 너는 우리 먹이사슬에서 가장 위가 사람이라고 하듯이 수의 체계, 너네가 알고 있는 거 뭐 있지? 정수, 유리수, 자연수 뭐 이런 것들 중에서 가장 위에 포식자가 누굴까? 복소수예요. 복소수가 가장 대빵입니다. 조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생긴 거. 여기서 만약에 b가 0이면 뭐가 된다고 말하지 우리는? 실수가 되는 거고. 실수가 뭘 줄여서 실수라고 해요? 실제 존재하는 수를 그래서 실수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b가 0이 아니래. b가 살아있어. 그럼 i가 살아있는 거지. 그럼 우리는 무슨 수라고 하지? 허수라고 해요. 우리 허수가 무슨 뜻이죠? 허구, 거짓말수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허수 0단어가 뭐죠? imaginary, 가상의 숫자죠. 그래서 i를 따온 거예요. 이해가? 그래서 얘가 거짓말수고 얘는 실수라고 해요. 실수는 그 안에서 뭐가 나눠지죠? 유리수, 무리수. 그 유리수, 무리수는 또 뭐로 나눠져? 계속 새끼 낳고 새끼 낳고 새끼 낳으면서 계속 퍼지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순허수는 기껏 해봤자 자식이 2명밖에 없어요, 여러분. 허수는 자식이 첫째, 둘째는 아니지만 쌍둥이라고 하면 누구 존재하죠? 그치, 순허수. 그리고 순허수가 아닌 허수. 이렇게 둘밖에 없어요, 형제가. 근데 이제 여기서 나눠지죠. 실수가 유리수와 무리수를 낳고 유리수 안에는 또 뭐 있어요?
정수, 양의 정수 이렇게 또 자식을 낳고 무리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순환하는 무리수, 순환하지 않는 무리수를 또 자식을 낳고 이게 계속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게 얘고요. 복소수. 이해 가세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여기서 뭐냐면 허수의 거듭제곱이에요. 설마 이제 시험이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만 외우고 있으면 큰일 나요. 우리 i의 제곱은 뭐야? i의 3승은? i 4승은? 그리고 얘 몇 개마다 반복돼요? 4개마다 반복돼요. 근데 이것만 알고 있으면 이거는 학원을 뭐하러 다닌 거지? 학원 다닌다는 건 그 이상인 것도 알려주고 외워두고 있어야 되는데 알려드릴게요. 이거 아마 들었을 거예요. 아셨죠? 자, 간다. 요거 혹시 본 적 있어요? 요거 몇 승 해야 될 것 같아? 제곱해야 돼. 그럼 뭐 나오죠? 아니야. i 나와. 외워. 다시 한번 말한다. 루트 2분의 1 플러스 i를 제곱하면 i 나와. 선생님, 빨리 외우는 방법 알려주세요. 간다. 루트 2지. 루트 2면 제곱하란 소리야. 그리고 얘가 나와. 됐지? 선생님, 그럼 하나 더 있지? 얘랑 쌍둥이. 얘 몇 승 해야 될 것 같아? 루트 2 있잖아. 그럼 뭐 나와? 마이너스 i. 됐지? 됐지? 자, 간혹가다 얘가 역수치해질 때가 있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자, 똑같아. 몇 승 해야 될 것 같아? 2승 해야 돼. 근데 얘를 역수했으니까 얘랑 똑같이 나올 수는 없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요 놈의 부호 반대가 나와. 요 놈의 부호 반대가 나와. 뭐 나와? 이렇게. 일단 첫 번째 외워야 되는 4개. 이걸 아직도 시험 보는데 저걸 진짜 제곱하고 있어? 안 봐도 비디오지. 자, 그 다음 또 있어. 또 익숙한 거 뭐 있지? 얘들아, 하나 더 있잖아. 이것도 되게 익숙하지. 이건 몇 승 할 것 같아? 루트 3승 있지. 3승 하란 소리야. 알았지? 자, 한 번 더 갈게. 내가 나올 수 있는 거 다 적어줄게. 자, 이 모두 다 몇 승 할 것 같아? 다 3승해. 자, 대답 잘 들어. 외우라 그랬어, 난 분명히. 수학에서 외우라는 거 안 외운 새끼가 제일 바보 같은 새끼야. 쓸데없는 거 외우지 마, 수학에서. 간다. 얘, 요거 부호 반대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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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자, 그러면 얘들아, 너네들이 규칙을 찾아봐봐. 신기한 거 하나 있지? 뭐냐면 요 앞에 똑같이 마이너스 1이지. 근데 이 뒤에는 플러스 루트 3이고 여기 마이너스 루트 3i지. 자, 근데 3승 했을 때 영향 끼쳤어, 안 끼쳤어? 안 끼쳤어. 얘는 이 뒤에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신경 꺼. 앞에 거의 부호가 반대로 나와. 알았어? 이제 외워야 돼. 너네 그래서 이런 거 많이 풀어봤잖아. 진중문가 어딘 데서 나왔을 거야. 아마 이렇게 냈던 거 기억 안 나? 뭐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m승과 뭐 이렇게 돼갖고 i의 m승을 제곱했더니 4가 나. 이런 문제 본 적 있지. 그래서 요거를 애들이 뭐 하고 있어? m에다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이 짓 하고 있어. 멍청이처럼. 그럼 안 된다고. 얘를 딱 보는 순간 뭐 해야 돼? 얘가 a라면 a 제곱은 선생님의 부호 그대로 나온다 했다. a 4승은 마이너스 1, a 6승은 마이너스 i, a 8승은 1. 이게 계속 반복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가? 자, 근데 여기까지 알려주면 또 안 되지. 더 알려줘야지, 여러분들한테. 자, 물어볼게. 이거 몇 개마다 반복된다 그랬어? 4개지. 그럼 얘도, 얘 있지, 얘. 얘도 다 반복돼, 얘들아. 값이.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잘 봐. 얘를 a라고 놨다 칠게. 그럼 벌써 너네 외웠잖아. a제곱은 뭐 나오는 거 뻔히 보여? 요거 그대로 나온다 그랬잖아. i. 그치? 그럼 a 4승은 뭐 나와? 마이너스 1. a 6승은 뭐 나와? a 8승은 뭐 나와? 1. 그치? 그럼
그럼 A 구승은 얘들아 뭐 나올 것 같아? 얘랑 여기다 A 한 번 더 곱하는 거니까 자기 자신 나오겠네? 얘가 A라는 거야. 이해가? 그러면 1부터 시작해서 8까지 간 다음에 다시 9부터 다시 똑같은 게 반복되는데 이게 몇 개야? 1부터 8이니까 8개지. 그러니까 얘는 8개마다 반복돼. 이해가? 이해가? 그럼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네한테 이랬어. 야, 얘를 몇 승해야 I 나와? 값도 한 6개만 찾아줘 라고 했어. 그럼 대부분 4, 5, 6, 7, 8, 9 3등급도 포함이야. 3, 4, 5, 6, 7, 8, 9등급 나온 애들 뭐 하고 있지? 진짜 제곱 3승, 4승, 5승, 6승, 7승, 8승, 9승에서 I 될 때 찾고 있다니까? 그런 게 아니야. 우리 어떻게 하자? 선생님이 그랬어. 얘를 제곱하면 I가 나와. 그러면 A제곱이 I네. 그럼 물어볼게. 그 다음 I는 몇 번째일 것 같아? 10번째. 8개마다 반복된다 그랬잖아. 그 다음은 뭐일 것 같아? 18번째. 그 다음은 26번째. 이해 가세요? 알았지? 내가 분명히 말했어. 8개마다 반복되고 4개마다 반복된다. 아셨죠? 자, 그 다음 또 여기서 또 알려줄 거 또 있어. 이거를 F반 애들은 주간 테스트, 방탈출, 진중모 보고 이대로 안 푼 새끼들을 내가 엄청 크게 혼냈거든. 이것도 아직도 안 외우고 뭔 지네들이 1등급을 맞겠다고 깝치고 있냐고. 이거 외워야 되더라. 외운 애들랑 안 애들랑 시간이 진짜 많이 차이나. 너네 이번에 진중모에 혹시 그거 기억나? 그 8번 문제인가에 그 뭐였었지? 선생님도 문제 기억, 그 뭐였었지? 너네 진중모 봐봐. 8번인가? 시험지 봐봐. 8번 문제. 야, 8번 문제 봐봐. 이거를 3승하고 있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말 해줘요. 이거 곱셈 공식 쓴 새끼도 있어요. 내가 진짜 F반 있잖아. 너네 F반 애들 몰랐을 텐데 F반 이거 그날 받는 날 진짜 나한테 끝날 때 뒤지게 혼났어. 한 명 한 명 불러서. 너는 생각이 있는 거냐고. F반이 지금 이 8번 문제를 푸는데 그걸 곱셈 공식이나 3승하고 앉아있냐고. 얘들아 잘 생각해봐. 우리 이거 보자마자 몇 승 해야겠다라는 거 보여? 3승이지. 그럼 뭐 나와? X 3승? 1 나오지. 그럼 Y도 3승 해봐. 뭐 나와? 둘이 빼면? 답 3번이잖아. 바로 나와야 된다니까 얘들아. 외워야 되는 거라고. 외우라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외우는 거야. 알았어? 다시 한 번 더. 루트 2 있을 때는 제곱해고 루트 3 있을 때는 3승 하는 거다. 반대로 외우는 새끼 많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가르쳤어? 여기 있는 거 부호 그대로, 여기 있는 거 부호 그대로, 여기 있는 거 부호 반대로, 여기 있는 거 부호 반대로. 얘는 요 앞에 있는 거 부호 반대로, 요 앞에 있는 거 부호 반대로, 요 앞에 있는 거 부호 반대로, 요 앞에 있는 거 부호 반대로. 알았어? 이제? 근데 요거 말고 하나 번외편이 하나 더 있어. 번외. 번외편이 뭐냐면 제곱하고 3승 한 거 이제 나한테 하도 많이 들어서 알겠대. 근데 가끔 가다가 요거 나올 때 있어. 이거 봤지? 한 번쯤. 이거. 대부분 어떻게 하는지 알아? 일단 이건 제곱도 아니고 3승도 아니야. 왜? 루트가 없잖아. 얘들아, 이거 왜 제곱하고 왜 3승 하냐면 루트 없애려는 거거든? 근데 얘는 루트가 없으니까 제곱해 3승해? 안 해. 얘 자체가 그냥 끝이거든? 근데 애들이 이거 구하라 그러면 뭐 해, 그러면? 유리화를 하겠지. 그래서 유리화하고 있어. 시간도 모자라 뒤지겠는데. 근데 뭐 여러분들 유리화하는 건 안 어렵잖아. 1-i를 위아래 곱해주는 거잖아. 그럼 분모가 뭐 나와? 2분의 분자 뭐 나와? 마이너스 2i에서 마이너스 i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외우자고. 선생님, 얘는 제곱도 아니고 3승도 아니에요. 유리화인데요. 빨리 외우려면 요거 그대로 나온다고 보면 돼. 아셨죠? 바로바로 해야 된다고. 바로바로. 얘는 제곱하면 안 돼. 3승도 아니야. 이거 번외편이야. 요게 딱 세트야. 하나, 둘, 셋, 넷. 요건 세트야, 얘들아. 근데 그럼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찐으로 제곱, 찐으로 3승, 찐으로 4승 하셔야 돼요. 이거 4개를 제외해놓고. 아셨습니까? 꼭 알고 계세요. 자, 그러면 얘들아 7번 한번 가볼게. 7번. 7번 문제는 사실은 이제 이 4개보다는 요거에, 여기서, 요거 지워버렸네? i에 대한 거지. 자, 7번에 얘들아 나 안 할게. 너네가 잘 보고 대답해. 기억. 몇 개마다 반복돼? 그럼 4개마다 뭐 된다는 소리야?
그럼 1승부터 100승까지니까 4로 나누면 몇 세트 나와? 그럼 25세트가 다 모조리 뭐라는 거야? 답 기억 맞네. 선생님, 니은이 큰일 났어요. 니은 보시면 어때요? 지금 부호가 왔다 갔다죠. 그럼 이거는 지금 당장 0 된다 하지 마시고 니은은 한번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가볼게. 1, 마이너스 i, i 제곱, 마이너스 i 3승, 플러스 i 4승, 점점점 이렇게 갑니다. 자, 시작할게. 1 마이너스 i, 얘 뭐죠? 얘 마이너스 i인데 부호 반대야? 맞불 맞지? 얘 마이너스 i인데 얘 있으니까 뭐 돼버려? 다행히 얘도 4개마다 0 되네. 이해가? 그럼 얘도 1승부터 얘 조심해야겠다 얘들아. 몇 개야 총? 101개라고 대답해야 돼. i의 1승부터 100승까지가 100개인데 앞에 1 있거든. 그럼 101개를 4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 나와? 맨 앞에 남네. 답은 1이네. 니은 맞네. 얘들아 디귿 외워. 난 디귿 외우라고 했다. 디귿이 기억이랑 어때? 뭔가 모습이 비슷하지? 뭐 한 것 같아? 다? 그래도 어쨌든 0이야. 4개마다. 그럼 얘도 답이 뭐 나와? 0. 선생님 왜 한 번만 알려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디귿을 왜 얘가 0 나오는지 한 번만 선생님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거야. 이거 0 되는 거 찾는 애들 설명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 다 유리화하고 있어. 멍청이들처럼. 유리화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냐면 얘들아 지금 분모가 너무 꼴보기 싫지? 다 뭐 곱하면 좋아? i 4승 한번 곱해볼게. i 4승. 그럼 여기 i 4승 곱하면 뭐나? 얘는? 이거 다 더하면 뭐지? 근데 우리 i 4승 곱해서 0 이거 찾은 건데 왜 i 4승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i 4승 자체가 어차피 뭐였어?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잖아. 그러니까 4개가 그냥 0이 됐던 거야.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은 쌍둥이로 알고 있어야 돼. 기억도 4개마다 0. 디귿도 어차피 역수돼 있으면 다 4개마다 0이라는 거야. 그때마다 또 멍청이처럼 이거 제발 유리화 좀 하지 말라고. 알았어? 얘들아 시험이 다가오면 빨리빨리 풀어야 된단 말이야. 너네 너무 진중모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진짜로 얘들아 핵심적인 것만 알려주니까 이제 진짜 알아야 돼. 자 얘들아 그럼 8번 한번 같이 8번 한번 시켜볼게. 시작 8번.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거 다 알려주고 갈게. 그러니까 아마 이거를 잘 풀고 싶은 사람은 이제 디귿을 내가 방금 7번 할 때 설명했던 거를 이용하면 좀 빨리 풀려요. 얘들아 그 니은의 그 틀렸다. 니은의 199가 아니라 99i 100승이다. 아닌가? 잠깐만. 8번에 뭔가 이상한데? 199의 i 100승은 뭐야? 맞나? 199까지 가라고 했네 얘는. 199까지 가면 돼. 자 같이 할까? 자 몇 개마다 반복돼? 4개. 자 갈게. 기억 불러. i 2i 제곱 뭐 나와? 그 다음은 그럼 몇 개? 2 마이너스 2i가 계속 반복돼. 총 몇 세트야? 그치? 1부터 100까지인데 4로 나누니까 25세트. 50 마이너스 50i 끝. 기억 맞지? 니은 몇 개마다 반복돼? 4개야. 근데 왜 이걸 다 제가 4개라고 해도 돼요? 위험한데? 해도 돼. i 자체가 4개마다 반복이니까. 그럼 불러. i 그 다음은 마이너스 3, 그 다음은 마이너스 5i, 그 다음은 플러스 7. 그럼 4 마이너스 4i가. 자, 조심해.
1부터 100까지인데, 어차피 앞에 개수가 199니까 상관없구나. 총 몇 개야? 25세트. i가 100승까지 갔으니까. 그러면 얘는 100-100i. 오케이, 니은도 딩동대. 그럼 얘들아, 나 이제 디귿을 물어보고 싶어. 디귿. 디귿 어떻게 풀었어? 이거 유리화한 새끼가 진짜 제일 바보 같은 애지, 내가. 유리화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아까 여기다 다 뭐 곱했어? i 4승 곱해줬잖아, 내가. 그럼 i 4승 곱하면 맨 앞에 뭐 나와? 마이너스 i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은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 그치? 이해 안 가? i 4승을 다 곱한 거야. 그 다음은 뭐 나와? 3i. 그 다음 네 번째는 뭐 나와? 4 나오겠네? 여기. 큰일 났다, 여기. 여기가 마이너스 i. 그럼 뭐 나와? 2 플러스 2i가 계속 반복된다는 거야. 얘 몇 개 나와? 1부터 100까지인데 4개마다니까 25. 답은 50 플러스 50i. 이해 가세요? 이거 유리화하고 있지 마. 난 분명히 말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 이제 왔다 갔다 하네, 주제가. 어차피 끝났어요, 이제. 30분 정도 남았고. 자, 나머지 정리. 자, 나머지 요거는 그냥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 자, 첫 번째. 두 개만 말할게. 1번. 나머지 음수 나오면 돼, 안 돼? 요 나머지는 음수일 수가 없다. 두 번째. 나머지가 나누는 수보다 크면 돼, 안 돼? 나머지가 나누는 수보다 크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것만 알면 사실 풀리는 거지. 자, 내가 여러분들 먼저 풀려볼게. 11번 시작. 자, 끝낼까? 자, 11번 보시면 앞에 거 누굴 치환할래? 아무거나 해. 상관없어. 자, 17? 그럼 x의 15승을 누구로 나누는 거야? x 마이너스. 그럼 여기서 나머지가 r1이래. 그럼 r1은 자동적으로 1 나오면 되니까 뭐? 1. 그 다음 두 번째 누구를 치환할래? 18. 그러면 x의 13승을 누구로 치환하지? 그럼 문제가 생기네. 무슨 문제가 생겨? 마이너스 1 나오면 나머지가, 그래서 애들 대부분 이거 두 개 더 하랬지. 답 0 쓰는 애들 진짜 많다고. 내가 아까 뭐라 그랬지? 나머지는 음수가 나오면 안 돼. 그럼 이 잘못 나온 나머지를 누구랑 더해줘? 너네 뭐로 나눴어? 19로 나눴지. 우리 19 아니잖아. 19 나눴지, 뒤에 거는. 그럼 19도 하면 되겠네. 답은 18. 답은 끝. 19. 이해가? 자, 하나 더 할게. 12번 시작. 12번 밑에 거. 자, 끝낼까? 자, 답 맞나 틀리나 한번 말해볼까? 다 같이. 자, 선생님도 답 한번 확인해볼게, 먼저. 자, 12번에 어딨니? 어딨어?
오케이. 자, 12번 뭐 나와? 그치, 97 나오면 정답이지. 자, 영상 끊고요. 이거 찍어서 MF 반 애들한테 줘야겠다. 애들도 이렇게 한 번에 다 풀어준 적 없어서. 자, fx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있는데 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얘들아, 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근데 그 만나는 점이 1이랑 4라고 알려준 거야. 근데 얘들아, 우리가 저 1과 4를 한 글자로 뭐라고 말하지? 근, 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너네들은 내가 거꾸로 1, 4가 근 2야 라고 하면 너네들이 거꾸로 식 만들 수 있어? 어떻게 만들 수 있지, 주하나? fx는 어떻게 만들 수 있어? x 마이너스 이렇게 그냥 만들게.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4라고 찾을 수 있다 이거. 왜? 어차피 최고치 한계수가 1이니까. 이해가? 그럼 얘가 이제 주한이가 말 그대로 전개한 마이너스 5x 플러스 4라고 해서 a는 마이너스 5가 되고 b는 4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이해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직선 y는 2x랑 만난대. 얘들아, 오늘 배운 별거 없어 주제별이잖아. 이 차함수가 직선과 만난대. 우리 두식 어떻게 했지? 같다. 그렇지. 그럼 같다고 두자고. 2x랑. 그럼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4가 0 되는 값이 선생님 큰일 났어요. 뭐? 인수분해가 안 돼요 라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그런 줄 알고 뭘 구해달래? 합을 구해달래. 여기서 x값이 몇 개 나오겠어? 2개가 나올 거야. 근데 그 2개를 더해달래. 그럼 결국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답은 몇이다? 끝. 그러니까 서술형 고난도라서 막 미친 듯이 어려운 정도는 아니야. 자, 2번 문제 한번 가볼게. 자, 2번 문제 보면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 및 직선에 모두 접한다 라고 나왔어. 얘들아, 지금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x축이랑도 우선 접한대. 우리 수학에서 x축과 접한다라는 건 근이 몇 개다? 1개, 중근. 그치? 그러면 결국 판별식이 뭐 나와야 돼? 그렇지. 그럼 판별식 써보자 이거야. fx 판별식. 짝수 공식 쓸게. b제곱 2로 나눠서 제곱하면 16. 마이너스 a가 0이니까 a는 따라서 몇이다? 16. 오케이. a 값은 찾았어. 선생님,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요. 얘는 x축하고도 닿는데 직선하고도 접한대요. 그럼 직선하고는 교점이 몇 개다? 1개다. 그럼 유진아, 우리 직선과 교점이 하나래. 어떻게 풀어야 되지? 두 식을 먼저 뭐 해야 돼? 그치, 같다고 둬야겠지. 그럼 x제곱 플러스 8x. a 찾았으니까 16은 누구랑? 3x 플러스 b랑. 그럼 넘기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6 마이너스 b는 0이니까 여기서 판별식 써주자 이거지. 자, 짝수 못 쓰네. 그냥 판별식 써보면 25 마이너스 64 플러스 4b는 0이니까 4b는 뭐가 나온다? 25 빼면 39? 39. 숫자가 더럽네. 따라서 b는 4분의 39더라 라는 거죠. 문제가 뭘 구해달래? 곱해달래. 그래서 곱하라 그랬구나. 더러울 거 알고. 그래서 정답은 16 곱하기 4분의 39니까 약분해서 4니까 9, 4, 36, 4, 3, 12. 그러면 156 이렇게 나오겠다. 뒷자. 그러니까 오늘 배운 걸로도 이렇게 풀리는 거야, 얘들아. 일단은 선생님이 또 하나 할 거는 4번 문제 한번 가볼게. 4번. 자, 얘들아 물어볼게. 잘 봐. 개념이 중요해, 개념이. 우리 2차 함수 구간 안 주면 무조건 어디서 최대 최소를 가져? 꼭지점에서 갔겠지. 구간을 안 주면. 근데 문제에서 구간을 줬어. 그럼 최대 최소 찾으라 그러면 뭐를 꼭 따져봐야 되지? 뭐를 꼭 따져봐야 될까? 꼭지점이 문제에서 준 범위에 들어가 있다, 들어가 있지 않다를 꼭 따져봐야 돼. 그럼 잘 봐. 4번 문제 보면 a부터 a 플러스 3까지라는 어떤 구간을 줬어. 그래 놓고 2차 함수 주고 최대 최소의 합을 찾아달래. 근데 그걸 GA라고 할 때 G-2 값 좀 찾아줄래? 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G-2 값이라는 건 A에다가 뭐 넣은 거야? 그럼 마이너스 2 넣어볼까? 그럼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로 바뀌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로 바뀐단 말이야. 이해가? 그래 놓고 요 함수의 최대 최소 찾아달래. fx. 그 합을 찾아달래. fx는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럼 물어볼게. 한비야, 축 뭐 나와? 축 1 나오지? 얘 1. 왜냐면 얘는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면 이렇게 되잖아. 축이 1 나오잖아. 그럼 물어볼게. 1이 문제에서 준 범위에 있다, 없다? 있다. 여기 걸려있어. 걸려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 참수가 이렇게 있었거든, 1에서. 근데 구간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래. 그럼 다행히도 축에 걸려있으니까 무조건 양쪽 2개 넣은 게 최대 최소겠네. 그치? 그러면 F-2 찾고 F1 한번 찾아보자. 1은 너무 쉽다. 꼭지점이었으니까 2 나왔을 거고. 마이너스 2 넣으면 마3의 제곱 9. 9 더하기 2는 11.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하면 답은 13이다 라는 거죠. 뭐가? G-2가. 그럼 이지야, 이번엔 G 0값 구해볼게. G 0값은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로 바뀌어? 0부터 3까지지. 그럼 물어볼게. 문제에서 주어진 축이 주어진 구간 안에 있다, 없다? 있다. 얘는 안에 폭하고 들어가 있어, 지금.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축이 이렇게 1로 잡혀져 있는데 구간이 0부터 3이라는 거야. 오, 땡큐. 그럼 무조건 최소값은 어디서 나올 수밖에 없어? 꼭지점. 그래서 얘는 오히려 최소값이 지금 2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 꼭지점이 1,2였으니까. 그럼 최대값은 너네들도 알잖아. 솔직히 내가 무시하는 거잖아. 알잖아. 누구 넣었을 때가 최대야? 그렇지. 3 넣었을 때. 그럼 3 넣으면 2의 제곱 4 더하기 2니까 뭐 나와? 6. 그럼 둘이 더하면 몇이다? 8. 이게 바로 G0 값이더라. 얘네 둘이 더해달래. 답은 21. 끝났지. 어려워 얘들아? 아니라니까. 서술형 고난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이 개념이 잡힌 채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거든, 사실은.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7번 한번 가볼게. 7번. 굉장히 핵심적인 것들만 지금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얻어 걸렸으면 좋겠다. 자, 7번 가볼게. 야, 이거를 이해 못하는 친구들 많았거든. 자, 물어볼게. 가. F 마사는 0이래. 물어볼게. 이게 무슨 뜻이야? 뭐라고? 아니야. 좀 더 유식한 말로. F 마사는 0이다. 이게 무슨 뜻이지? 마이너스 4를. 그치. 근으로 갖는다라고 해야 돼. 근으로 갖느라라는 거야. 그럼 지금 얘가 2차 함수가 마사 넣었을 때 0 나왔다는 건 근이 마사라는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봐볼게. 이 나조건이 굉장히 중요해. 잘 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f-1보다는 작다라고 나왔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지금 여기 몇 명 앉아있지? 둘, 넷, 여섯, 여덟, 12명 앉아있거든? 12명한테 내가 숫자를 물어볼게. 유진아, 좋아하는 숫자 아무거나 말해봐. 2? 자, 여기다 2 넣어도 F2는 F-1보다 작대. 됐지? 주하나, 너 좋아하는 숫자 큰 것 좀 말해봐. 한 세 자리 숫자. 365? 365를 넣어도 마이너스 1보다는 작대. 남이나 네 자리 숫자 아무거나 말해봐. 1111을 넣어도 마이너스 1 넣은 것보단 작대. 그럼 지금 여기 12명이 앉아있으면 12개 숫자, 여기 1000명이 앉아있으면 1000개 숫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숫자를 물으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숫자를 다 넣어도 마이너스 1 넣은 것보다는 항상 작대. 그 말 뜻은 마이너스 1 넣은 게 무슨 값이다? 최대값이라는 거야. 이해가? 여기에 예를 들어서 한비가 수학 100점이야. 혼자 단독 1등이야. 그러면 얘한테 수학을 아무리 점수를 비교해도 얘보단 다 낫다라는 거잖아. 그럼 얘가 값이 최대값이라는 거잖아. 그것처럼 얘는 나에게 뭘 알려주고 있다?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을 갖는 나를 돌려서 말해주고 있는 거야. 이해가?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거 숫자 바꾼다니까 학교 선생님은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5로 바꿔. 그럼 5 넣었을 때가 최대값이라는 거야. 근데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 바꿀 거면 어떻게 바꿔요? 이거 부등호도 바꿔, 이렇게. 얘들 이건 무슨 뜻이야? 모든 숫자를 다 넣어도 마이너스 1 넣은 것보다는 항상 크대. 그럼 마이너스 1 넣었을 때가 무슨 값이야? 그렇지. 그럼 그림이 이렇게 생긴 거야. 이해가?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 분석을 끝났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생겼고 아까 근을 뭐 갖고 있는다 그랬어? 그러면 얘가 x축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여기가 마사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2차 함수는 무슨 성을 가지고 있지? 대칭성. 그럼 여기서 여기가 몇 칸 차이나? 3칸.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칸 차이 나야 돼? 그럼
그럼 또 다른 근은 무조건 몇이다? 그렇지. 그럼 너네들은 근을 다 찾았어. 근이 누구와 누굴 갖고 있어? 마사와 2. 이해가? 그리고 최고차항계수도 알려줬어. 몇이라고? 그럼 너네 식 세워봐. fx 어떻게 세울 수 있어? 마이너스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끝났지. 그래 놓고 문제가 뭘 찾아달래? 마이부터 3까지 해서 최대 최소 좀 찾아줘. 물어볼게. 우리 축 찾아놨지? 주하나, 마3부터 2까, 마이부터 3까지면 축이 주어진 구간 안에 들어가 있어? 아니, 안 들어가 있어?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마3 빨리 표시해봐. 마이너스 2면 여기. 그 다음 3이면 한 이쯤. 최대값 무조건 어디서 가질 수밖에 없어? 꼭지점. 여기다 뭐 넣으면 돼? 꼭지점 구하려고? 마이너스 1 넣으면 되겠지? 그럼 3 곱하기 마3. 마구. 마이너스 있으니까 9. 그럼 최소값은 얘들아 누구 넣었을 때야? 3 넣었을 때. 3 넣으면 뭐 나와? 7 곱하기 1. 7인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끝. 둘이 더하면 답은 2. 답은 2번이 되는 거. 괜찮지? 요 정도는 괜찮지? 자, 8번 가볼게. 자, 간다. 8번. 너네 대답해. 가족권이 나에게 알려주는 게 뭘까? 7번하고 8번이 어떻게 보면 조금 쌍둥이 문제거든? 자, 8번 가가 나에게 알려주는 힌트가 뭐야? 아니야. 잘 생각해봐. 얘들아, 8번은 아까 나 조건에서 7번은 아까 나 조건에서 뭐 알려줬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가 최대야 라는 걸 알려줘서 꼭지점에 X좌표를 알려줬어. 마이너스 1이라고. 근데 빨리 8번의 가조건 봐봐. 무슨 뜻일까? fx가 있는데 y는 2는 가로로 생긴 선이야. 2를 그었더니 접한대. 이건 나에게 알려주는 게 뭐지? 꼭지점에 y좌표가 2라는 거야. 이게 보여? 들려? 무슨 말인지? 이 참수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2라는 선을 그었어. 유진아, 이게 2라는 선이라고 할게. 몇 점에서 만나? 2점이지. 접해? 아니야. 안 접하지? 자, 이지야, 얘가 y는 2라고 해볼게. 접해? 아니야. 그럼 도대체 y는 2를 선을 그었더니 어떻게 접하지? 라고 봤더니 이렇게 있을 때 y는 2라는 선이 싹 지나가면서 이렇게 접하더라 라는 거야. 이해가? 그럼 얘는 꼭지점은 뭔지 몰라. M모라면 최소값 같으니까 A라고 할게. A를 넣었더니 꼭지점이 Y가 2 나왔다는 거야. 그럼 너네 식 세워봐. fx식. 최고차항계수 뭐래? 1이라고 대놓고 줬어. 왜냐면 fx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니까. 식 세워봐.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 x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2. 그럼 결국 이걸 전개하면 누가 나온다는 소리야? x제곱, 여기 a 있네. 미안. 이거 다른 걸로 하자. 문제에 a가 있어. 얘를 K라고 할게. 그럼 얘 K로 바꾸면 얘를 전개하면 누가 나온다는 소리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가 나온다는 거랑 똑같은 소리인 거잖아. 전개해보자.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2인데 얘가 얘랑 같아야 된다 얘들아. 그럼 자동적으로 K가 뭐야? 1. 그럼 K가 자동적으로 1이면 여기가 3이니까 A는 자동적으로 끝났잖아. 이해가? 자, 근데 이제 우리 다 끝났어. 여기까지 하고 오늘 수업 끝이야. 그럼 이제 우리는 축도 다 찾았어. 축이 몇이야? 1이고, 여기 축이 1이잖아. 꼭지점이 몇이야? 2. 또 다 찾았어.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야? 마이너스 2부터. 그럼 이제 문제가 생겼어. 마이너스 2는 여기인 게 확실해. B가 어딘지를 모르겠다는 거야. B가 어디야 얘들아? 자, 물어볼게.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이만큼 더 뒤로 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최대가 뭐 나왔대? 그러면 빨리 누구를 확인해 봐야 되냐면 그렇지, 이걸 빨리 확인해 봐야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넣어볼까? 뭐 나오지? 요거 식 완료된 것 좀 만들어 줄게. 식 완료된 거 여기 있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여기 빨리 마이너스 2 넣어봐. 4 더하기 4 더하기 3 뭐 나와? 자칫 잘못하다가 B값이 얘보다 더 작은 값에서 멈추면
최대값이 11인데 얘는 18이어야 된대. 그럼 무조건 B가 얘보다 더 뒤쪽으로 가줘야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가 B 값이 될 수밖에 없겠지. 이해가? 그럼 B를 넣어볼까? B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3 값이 누구다? 18이다. 여기서 B 값 2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마지막에 결정해줘야 돼요. 5, 3, 15니까 B는 5랑 마이너스 3인데 아시다시피 아까 1보다는 커야 되지 않냐. 그래서 문제가 A 더하기 B는 어디서 A가 3이었지? 답은 8 이렇게 나오는 거. 이해 가세요? 자, 오늘 수업